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투자 혁신투자팀 김준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모태펀드 2021년 제2차 정시 중기부 소관 개정 중 개인투자조합 분야 및 교육개정 출자사업 계획 공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출자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태펀드 2021년 제2차 정시 출자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중기부 소관 개정 개인투자조합 공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입니다. 모태펀드 출자 규모는 총 3,055억 원 내외이며 이 중 개인투자조합 출자 규모는 총 300억 원입니다. 접수기한은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벤처투자 종합정보 시스템 빅스를 통해서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할 예정이므로 시간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조합 결성 시한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300억 원이며 창업 초기 및 기술지주 분야에 출자합니다. 모태펀드 최대 출자 비율은 60%로 총 5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창업 초기 분야는 개인투자조합 일반과 지역 허브 분야로 구분됩니다. 개인투자조합 일반 분야는 전문 개인투자자,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일반 분야는 140억 원을 출자 예정으로 결성 목표액은 233억 원입니다. 지역 허브 분야는 세부 계획을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별도 안내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주 분야는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 기술지주 회사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주 분야 예산은 100억 원으로 결성 목표액은 167억 원입니다.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입니다. 창업 초기 분야의 주목적 투자 대상 및 투자 의무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초기 분야의 투자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주목적 투자 대상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에 약정 총액의 20%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기술지주 분야의 주목적 투자 대상 및 투자 의무 비율은 창업 초기 분야와 동일합니다. 주요 출자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자펀드는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무담보 전환 사채, 무담보 신주 인수권부 사채, 무담보 교환 사채,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세이프 체결의 형태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업무 집행 조합원의 의무 출자 비율은 조합 약정 총액의 5% 이상입니다. 코지피로 지원할 경우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자조합의 투자 의무는 조합 약정 총액에서 최소 투자 의무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모태펀드 등에서 선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의 출자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 가능합니다. 출자금 납입 방식은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합니다. 투자기간, 펀드 존속기간, 관리보수, 기준수익률, 성과보수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준 수익률의 경우는 모태펀드 출자 지분에 대해 차등 적용이 가능하나 관리보수요율, 성과보수요율은 조합원별로 차등 적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수율 0.1%포인트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을 2%포인트 연동하여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합니다. 수탁회사, 회계감사인,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에 관해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용사는 자펀드 피투자 기업의 고용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모태펀드에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조합의 최대 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사업에 신청하는 법인의 경우 정관상 사업 목적에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관련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이 미비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 등의 증빙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접수 마감일까지 정관에 미반영되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불가피성에 대해 소명한 후 조합 결성일 전까지 반영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무수탁회사입니다. 당사가 사무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한 기관을 사무수탁회사로 선정하여야 하며 보고 업무, 준법 감시 등 업무를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관련 비용은 개인투자조합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투자 시 사무수탁회사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외부기관과 공동투자 시에는 면제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 출자 조건은 선정된 업무 집행 조합원과 개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사는 다음과 같이 추가 성과 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추가 성과 보수 적용 여부는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추가 성과 보수는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추가 성과 보수의 한도는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추가 성과 보수 관련 투자가 해당 분야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해당되거나 관련법상 의무 투자일 경우 추가 성과 보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 창출의 경우 투자금 누계액 1억 원당 고용 창출 실적, 청년 고용 창출 실적에 따라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 15% 이내에서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음은 투자 실적 관련 추가 인센티브입니다. 신주 보통주 투자 실적은 상환 조건을 제외한 방식의 우선주 투자 실적도 인정합니다. 신주 보통주 및 상환 조건을 제외한 방식의 우선주 투자 금액이 전체 투자 금액 대비 60% 이상일 경우 40대 창업기업 투자 실적이 전체 투자 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 이내에서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합니다. 초기 창업자와 지방 투자 추가 인센티브는 창업 초기 일반 및 기술지주 분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사별로 중기부 소관 계정 내 최대 2개 조합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펀드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제안할 경우 운용 인력의 신규 채용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조합 결성 이전까지 채용해야 하며 선정된 이후의 인력 구성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2020년 선정조합 중 투자 촉진 1안 또는 2안 신청사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해당 투자 실적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 우대 기준 중 1차 심사 시 가점 부여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되었으며 출자 확약서 또는 출자 의향서 등 서면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 출자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를 약정 총액의 30%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 모태펀드 최대 출자 비율보다 10%포인트 하향하여 제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선정 우대 조건 및 추가 인센티브 등은 신청 시 빅스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하신 사항만 인정됩니다. 또한 적용료율 또는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제안서 페이지 등 상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 투자 촉진 확약안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2021년 1분기 내의 모태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적용 대상은 2020년 선정 조합 중 투자 촉진 1안, 2안을 선택한 운용사이며 투자 촉진 확약 달성 또는 실패에 따른 가감점을 적용합니다. 투자 촉진 1안을 달성한 조합의 운용사는 제한 분야 한도를 최대 10%포인트 이내에서 상향하여 제한 가능합니다. 적용 여부 및 조건은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및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대상 제외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총 5가지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분야 오입력, 공고문에 요구하는 요건의 신청 누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심의 종료일 기준으로 총 5개의 선정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총 9개의 선정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신청 자조합의 운용 인력이 대표 펀드 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 총 9개의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조합 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가지 선정 보류 사유가 있습니다.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 운용인력 채용을 전제로 선정된 개인 투자조합이 선정된 이후 인력 구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운용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선정 후 결성일 이전까지 최대 주주 또는 대표 펀드 매니저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이 가능하며,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달리 적용 가능합니다. 자조합이 해산총회일 기준으로 만기 해산일까지 규약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모태조합 출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본 사업부터 출자 확약서, 출자 의향서, 이행에 대한 제재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선정조합 중 출자 확약서, 출자 의향서 등의 제출로 인해 우대를 받았거나 실제 출자 금액이 선정 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거나 출자 기관이 달라진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 제한을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1차 심의와 2차 심의를 거쳐 5월까지 최종 선정 결과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역 허브 분야는 별도로 안내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 시 평가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합니다. 제안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를 주시면 성심껏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상세 기준은 별첨 1의 개인투자조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근본 신청자조합을 포함한 기준입니다.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 및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문의사항은 3월 중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인 질의 응답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 소관 개정 개인투자조합 계획 공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입니다. 모태펀드 교육개정 출자 규모는 총 120억 원입니다. 투자 의무는 투자 기간 내에 약정 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되 투자 총액의 75% 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해야 합니다. 주목적 투자 대상 내용은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 기한은 중기부 소관 개정과 동일한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접수 방법 또한 동일합니다. 교육 개정은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가 지원할 수 있으며 창업기획자는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또는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와 공동 운영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조합 결성 시한은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입니다. 대학 창업 분야 예산은 120억 원이며 모태펀드의 최대 출자 비율은 75%입니다. 교육 개정의 주목적 투자 대상 및 투자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창업 분야는 약정 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되 대학 창업 기업에 투자 총액의 7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학 창업 기업 중 학생 창업 기업에 투자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대학 창업 기업이란 최초 투자 당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대학교 교직원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 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고 해당 임원이 50% 초과 지분을 가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최초 투자 당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의미합니다. 학생 창업기업은 위의 대학 창업기업 중 1번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해당 임원이 대학교 교직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창업기획자 겸용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기 창업자의 5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출자 분야별 조합 형태 및 출자 계획입니다. 교육 개정은 대학 창업 1유형과 대학 창업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대학 창업 1유형 예산은 36억 원이며 결성 목표액은 48억 원입니다.
1유형은 모태펀드 교육계정 출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운용사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7년도에서 20년도 선정된 운용사가 신규 운용사와 공동 운용하는 경우 신규 운용사 자격으로 간주합니다. 대학 창업 2유형 예산은 84억 원이며 결성 목표액은 112억 원입니다. 2유형은 17년도에서 20년도 모태펀드 교육계정 출자 사업에 선정되어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유형 적격 자펀드 부족 시 2유형으로 선정이 가능하며 2유형 또한 적격 자펀드 부족 시 1유형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조합별 한국 모태펀드 최소 출자 금액은 7.5억 원이며 최대 출자 금액은 37.5억 원입니다. 주요 출자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자펀드는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무담보 전환 사채, 무담보 신주 인수권부 사채, 무담보 교환 사채,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세이프 체결의 형태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모태펀드 출자 비율은 75% 이내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 출자 비율은 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등 운용사 관련 기관 출자금을 합산하여 약정 총액의 15%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이때 업무집행조합원은 5%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코GP로 지원할 경우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자조합의 투자 의무는 조합 약정 총액에서 최소 투자 의무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용사는 제안서 제출 시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투자 계획을 2년 연속 미달성한 조합의 운용사에 대해서는 2년차 미달성 연도를 기준으로 차년도 출자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표를 참고하시어 제안서의 해당 내용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납입 방식은 수시납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기간, 펀드 존속기간, 관리보수, 기준수익률, 성과보수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사는 추가 성과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추가 성과보수 적용 여부는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학생 창업기업의 투자 실적에 따라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학생 창업기업의 투자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 이내에서 성과보수를 지급, 투자 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한 경우 초과 수익의 15% 이내에서 성과보수를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우선손실 충당 및 우선수익 배분입니다. 외부 출자자에 대해 우선손실 충당을 적용할 수 있으며 우선손실 충당 적용 여부는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운용사는 우선손실 충당을 하지 않고 우선수익 배분을 받지 않거나 우선손실 충당 10% 이내에서 제한하고 기준수익률 IRR 7%에서 우선수익 배분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태펀드 콜옵션 부여입니다. 모태펀드 출자 지분의 20% 범위 내에서 모태펀드는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콜옵션 부여 가능합니다. 콜옵션 부여 또한 운용사 제안 후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행사기간은 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행사가격은 해당 지분 원금의 일정 수준 복리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수탁회사, 사무수탁회사, 회계감사인,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는 중기부 소관 계정과 동일하오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사결정기구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 외에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투자 의사결정기구에 참여시켜야 하며 외부 전문가의 조건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전문가는 업무집행조합원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이 가능하며 투자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 간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투자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의 역할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관련 대학이나 연구기관 직원은 외부 전문가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기타 항목의 경우 중기부 소관 계정과 동일하여 공고문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우대 기준 중 1차 심사 시 가점 부여 항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점 항목은 총 8가지입니다. 모태펀드 최대 출자 비율보다 5%포인트 이상 하향하여 제한하는 경우, 주목적 투자 조기 집행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주목적 투자 비율 증대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지방 소재 기업 투자 비율을 제시하는 경우, 기술지주 회사 간 공동 운영 혹은 기술지주 회사와 창업기획자 간 공동 운영 또는 타 대학 기술지주 회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합 조기 결성 계획 제시, 모태펀드 교육 계정에서 출자한 개인 투자 조합의 일반 출자자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대학이 운용사로 신청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본점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가점 사항에 대하여 우대받은 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혹은 제재 사항에 해당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대상 제외, 선정 배제, 선정 보류, 선정 취소는 앞서 설명드린 중기부 소관 계정과 동일하오니 공고문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계정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중기부 소관 계정과 다른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조합 중 조합 조기 결성 계획을 제시하여 우대를 받았으나 제시한 조기 결성 계획 시한을 초과하여 결성하는 경우 차년도 출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 대비 출자 약정액을 10% 이상 추가 모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자조합의 투자 실적이 제출한 투자 계획 대비 2년 연속 미달성한 조합의 운용사는 2년차 미달성 연도를 기준으로 차년도 출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일정은 중기부 소관 계정과 동일하며 3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1차 심의, 2차 심의를 거쳐 5월까지 최종 선정 결과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후 조합 결성 이전에 입사를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선정된 이후 인력 구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를 주시면 성심껏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1차 심의 중 서류 심사 평가 항목 및 2차 심의 평가 항목은 별첨 1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상세 기준은 중기부 소관 계정과 동일하며 별첨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 및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문의사항은 3월 중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인 질의응답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